안녕하세요. 조르바입니다. 오늘은 잡초로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잡초로 먹고 산다고 해서 봉이 김선달처럼 황당한 수법을 사용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산골에 들어와서 농사를 조금 지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들깨, 그리고 콩, 고구마, 감자, 뭐 대충 이런 작물들을 처음에는 시도를 해봤죠. 그런데 농사 기술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 데는 여러 가지 농비, 비료도 들어가고 농약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료나 농약은 원래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서 안 썼지만은 농사를 지어보니 이제 농작물의 대부분의 성과물들은 야생 동물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뭐 새가 와서 콩을 집어 먹어버리고, 고구마 심어 놓으면 멧돼지가 와서 먹어버리고, 콩 심어 놓으면 고라니가 다 먹죠. 그래서 처음에 한두 해 조금 해보다가 도저히 이거는 어렵다.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제 기르지 않아도 자라는 그런 풀들이 많잖아요. 이 골짜기 전체에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두면은 아주 잡초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그냥 이용해 볼 수는 없나 이제 하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풀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니까 참 굉장히 재미도 있을 뿐더러 그 풀들은 다 야생초, 야생화잖아요. 그러니까 들꽃을 연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그래서 그 잡초의 세계에 좀 빨리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기르는 채소들, 기르는 작물들에 비해서 그냥 저절로 자라는 이 잡초들이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약성을 가진 약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맛과 향기를 가진 그런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골짜기에 대략 100종류를 조금 넘는 그런 풀들이 자생하고 있는데요. 이 풀들 중에서 먹을 수 없는 풀은 2가지, 3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풀들도 역시 완전히 못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독성을 줄이거나 희석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풀이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풀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먹기도 하고 가공을 해서 이제 팔기도 하는 그런 소득 작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 이제 여기서 백초효소, 이제 가장 쉽게 여러 가지 다양한 풀들을 이제 모아서 발효시켜서 이 진액을 만들면 효소가 되죠. 그거를 판매해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생계를 이제 야생초 효소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생풀을 채취해서 효소 재료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잘 먹지 않는 그런 풀들을 이제 건나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 생나물을 채취해서 삶아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풀들을 팔았습니다. 이제 그걸로 해보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단위 면적당 소득도 많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자기 농지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내 밭을 벗어나는 범위에 농사를 지으면은 누가 허용하지 않죠. 근데 잡초를 이용하겠다 생각하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 들로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풀들을 우리가 채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뜯는 행위도 이런 산골 마을에 살면 대개 산림청하고 우리 자연부락하고 협의를 맺습니다.
이제 산림보호협약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 산골 마을의 주민들은 산림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인접한 산림에 가서 우리가 나물이라든가 이런 그 생활에 유용한 그런 식물들을 그 채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일종의 뭐 관습상의 그런 그 지역권 비슷한 건데요. 산골 마을에 들어가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꼭 그 산골 마을이 아니라 하더라도 들판에 그 이제 농촌에 시골에 살게 되면 얼마든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런 그 풀들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은 어떤 풀들이 우리가 먹고 이용할 수 있는 풀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잡초를 뜯어먹고 사는 법, 그렇게 말하면은 아주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지식산업입니다. 풀을 다 알아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개망초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 개망초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데요. 건나물을 만들어서 겨우 내내 먹고 팔고, 이제 가장 많이 채취하는 그 풀이 개망초예요. 근데 이 개망초는 시골에서 이름 붙은 걸 봐도 추측할 수 있죠. 아주 농사를 망치는 풀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만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들판에 나가서 개망초를 채취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아주 환영할 겁니다. 근데 개망초는 사실 굉장히 맛있는 풀이고 여러 가지 약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초로도 활용할 수 있는 풀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뭔가 개망초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어떤 맛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걸 알면 개망초는 우리가 농사 짓는 그런 작물에 못지않은 그런 그 소득 작물이 되는 겁니다. 다른 풀도 마찬가지죠. 뭐 은근퀴 같은 거는 그 간질환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데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은 그걸 단일 작물로 재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배를 하는 거는 농비가 들어가잖아요. 재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농사인 겁니다. 잡초를 뜯어먹고 사는 것과는 달라지는 거죠. 재배를 하게 되면 그 개망초, 은근퀴 같은 걸 단일 재배를 한다고 치면 이미 그 성분이 좀 야생에서 나는 은근퀴와는 그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야생에서 나오는 풀들이 훨씬 더 향기롭고 훨씬 더 성분이 충실하다는 것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일 재배를 해서 농비를 들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역시 농사 짓는 그 농업의 그 경제 논리에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완전히 야생에서 우리가 풀을 자세히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생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소득 작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야생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잡초를 우리가 이용해서 귀촌 혹은 귀농의 그런 아이템으로 활용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의 그 중요한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백 가지의 그런 그 풀들이 다 어떤 성분인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맛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법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잡초를 뜯어먹고 산다는 거는 지식산업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거를 공부해야 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 일이고, 우리가 그 산골에 시골에 와서 산다고 할 때 풀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시골 생활의 즐거움을 반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공부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이 풀이 뭐 먹어도 될까? 그냥 뭐 한번 맛보고 괜찮으니까 먹는다. 이런 식의 그 접근은 내가 소비할 때는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걸 팔고 먹어라, 혹은 가공을 해서 먹어라, 이렇게 그 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풀의 성분이 뭐며 효과는 어떠며 그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어떤 먹었을 때 그런 그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알고 풀을 다루어야 사는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 잡초를 가공해서 내놓는 여러분들의 그런 그 물건에 대해서 그 구입할 그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잡초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굉장히 몸에 좋은 거다 고 주장하지만 그 시중에서 그 통용되는 지식이 아니고 통용되는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걸 팔기 위해서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장을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잘 알아야 되고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되고 온라인으로 마케팅하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어디 가서 팔 데가 없죠. 만일 여러분들이 개망초를 이만큼 뜯어가지고 시골 장터에 들고 나가서 쌓아놓고 나물입니다 하면서 사라고 하면 누가 살 것 같습니까? 사는 사람 없죠. 아무도 안 사죠. 개망초는 잡초라서 밭에서 다 뽑아서 버리는데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팔기 위해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온라인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걸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알아야 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SNS, 블로그라든가 카페, 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페이스북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듯이 여러분들은 잡초를 뜯어서 먹고 팔고, 그래서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비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런 농비도 들이지 않고 생계를 영위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두 가지 문제, 이 풀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연구할 건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한번 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풀을 연구하고 어떻게 팔았는지, 그런 자료들이 우리 블로그에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블로그 이름은 네이버 블로그 기르지 않는 농부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기르지 않는 농부. 농사를 짓는 농부는 기르는 농부죠. 우리 잡초를 뜯어먹는 사람들은 기르지 않는 농부예요. 그 기르지 않는 농부가 풀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그리고 연구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풀은 어디에 좋고 어떤 풀은 어디에 좋고, 그런 효용, 용도, 맛, 뭐 여러 가지 과학 문헌에서 이제 수집한 그런 정보들, 자료,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고 같이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인터넷을 뭐 연구하고 이런 건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앞으로 시골 생활을 하려면 인터넷을 제대로 모르고는 아무런 소득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인데,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잘 보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 시골 생활을 하면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판매하고 하는데 활용할 때 가장 유용한 도구는 블로그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블로그고,
두 번째는 그 페이스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의 경우에는 약간 더 기술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도 그 많지만, 이런 부분은 뭐 저도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이 영상도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이 가공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풀을 연구한다,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를 잘 활용한다, 이 두 가지를 능숙하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잡초를 뜯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건투를 빕니다.